자, 바로크에 대해서 읽어보았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이 참 많았는데 한 번씩 조금 샅샅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7세기의 바로크 미술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17세기 바로크 미술은 역동적인 동세와 강한 색채 대비, 과장되고 불규칙적인 표현 등이 특징이다. 우리가 미술 시간에 조형 요소와 원리를 배웠을 때 동세, 대비, 색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에 대한 공부를 했었어요. 이걸 보니 미술의 전반적인 특징이 움직임이 잘 나타나고 색의 밝고 어두움의 대비가 강하다. 과장되고 불규칙적인 표현 등이 나타난다라는 거를 바로크 미술의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첫 줄에 보면 르네상스 고전 양식을 탈피하려는 데 비롯되었다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양식이라는 것은 스타일을 뜻해요. 이전의 스타일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새로운 스타일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또 르네상스처럼 이전의 것을 옹호해서 지금 새롭게 이전의 것을 받아들여서 나타나는 스타일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이전의 양식을 거부하고 이전과는 대비되게, 대조되게 나타나는 것과 두 번째, 이전의 것과 비슷하게 가지만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바로크는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전의 것을 거부하고 새롭게 나타난 거예요. 자, 르네상스 미술이 아까 해부학, 원근법, 명암법 등 되게 정밀하고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비율은 이렇게 해야지만 이상적이고 사실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는 이래야 되고 인물의 몸 해부학을 토대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지만 인물을 좀 더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명암은 어둡고 밝음이 이 정도로 나타나야지만 자연스럽다라는 법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에 반대를 하고 바로크는 과장되고 역동적이고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크의 미술을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작가는 루벤스, 렘브란트, 벨라스케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렘브란트 기억이 날까요? 자신의 자화상을 그렸고 자화상에서 이전에는 금빛의 색감을 많이 사용했다가 나중에 어두운 무채색의 색감으로 표현을 했던 작가. 자, 렘브란트지요. 렘브란트가 자신의 자화상을 많이 남긴 작가예요. 우리가 교과서 지금 보면 오른쪽에 여기 있죠. 강한 색채 대비와 바로크의 회화, 색채 대비와 바로크의 회화, 렘브란트의 야간 순찰이라는 작품이에요. 자, 어떤 게 색채 대비일까? 뭘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자, 보세요. 여기 다 환하죠, 그죠? 그런데 나머지 이런 데는 어때요? 다 어두워요, 그죠? 그래서 대비가 잘 드러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오늘 렘브란트가 나왔으니까 렘브란트에 대해서 한번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눈에 보이는 걸 한번 볼게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죠. 선생님이 눈으로만 잠깐 세도 20명 가까이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민병대 이런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자신의 얼굴이 담긴 그림을 남기고 싶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자기가 이런 민병대, 이런 길드에 속해져 있다는 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이 길드가 모여서 그림을 청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명했던 렘브란트가 이 사람들을 그려줬겠죠.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랑 다르게 어떤 사람은 밝고 어떤 사람은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고 어떤 여성이 나타나 있기도 하고 이런 묘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멋있게 우리가 알고 있고 훌륭하다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같은 돈을 주고 n분의 1을 하고 작품을 맡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두운 데 있고 누구는 되게 환하게 그리고 이거 너무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야경이 이런 뒷이야기가 있다는 거를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자,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라는 작품이 나와요. 벨라스케스라는 스페인 작가가 그린 작품이고요. 이 벨라스케스는 당시 왕의 그림을 그리는, 왕족의 그림을 그리는 그런 화가였어요. 그래서 결국 공작의 지위까지도 올라간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굉장히 작가에 대한 자부심이 큰 그런 인물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랑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이 바로 벨라스케스예요. 자, 작품 속에 작가가 들어가 있어요. 이 작품은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에요. 그리고 제목은 라스메니나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작품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여기에 공주가 있어요. 이 공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거울 속에 누가 보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도 계단을 통해서 어디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시선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거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벨라스케스는 멋있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화판이 여기에 등장을 해요.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누굴 그리고 있을까요? 바로 거울 속에 비춰진 왕과 왕비를 그리고 있어요. 왕과 왕비를 그리고 있고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공주를 도와주는 시녀들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그려진 왕과 왕비를 그리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평면적인 공간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거울 속에 비춰져 있는 이 그림의 앞모습과 그리고 있는 대상이 바라보는 곳과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계단 너머의 공간까지 굉장히 입체적으로 나타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라스메니나스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이 작품을 패러디하고 모티브해서 많은 작품들이 다시 탄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품 속에 작가가 등장했다는 것도 독특한 점이고요. 자, 두 번째, 그림을 그릴 대상이 그려진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장면이 그려졌다는 것이 특이하고요. 두 번째는 그림 속의 평면적인 공간이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있는 곳의 공간과 그림을 그릴 대상이 놓여진 공간과 그 너머의 공간까지 나타났다라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다시 교과서로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크의 미술을 보았어요. 바로크의 미술은 르네상스와 다르게 역동적이고 또 강한 세계 대비 아까 말했던 렘브란트의 야경을 통해서도 보았고요. 그리고 벨라스케스의 작품을 통해서도 우리가 색채 대비 밝고 어두운 극명함이 잘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 친구들이 아는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볼게요. 우리가 렘브란트 자화상 아까 선생님이랑 이야기했죠. 젊었을 때, 잘 나갔을 때 금빛에 부유해 보이죠. 그러한 것과 노년의 이러한 어두운 자아상, 명암 대비가 확실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되게 다른 부분을 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 우리가 모나리자랑 렘브란트의 자화상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여기에 렘브란트가 있고요. 모나리자가 있어요. 자, 이 해부학 명암법,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입체적으로 나타난다, 원근법이 잘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르네상스의 작품을 보시면 손의 표현이나 옷주름의 표현이나 그리고 가까운 곳의 풍경과 뒤에 멀리 있는 곳의 풍경에서 원근감, 명암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은은하게 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표현되었어요. 그래서 좀 더 사실적인 느낌이 두드러지는데 반면에 우리가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볼게요.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아까랑 비교했을 때 모호해요. 여기는 어둡죠, 그저 어둡게 나타내서 형태감이 아까 모나리자의 형태감보다 주름의 표현보다는 덜 사실적이고 덜 자세해요. 그렇지만 못 그렸다. 덜 사실적이라서 인물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르네상스에 비해 조금 더 극적이고 조금 더 명암의 대비가 극명하고 색채 대비가 나타나서 조금 더 과장된 표현과 조금 더 연극적인 요소들이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르네상스와 바로크가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회화에서는 이랬다면 그러면 조각에서는 어땠을까? 자,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를 볼게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는 작품이에요. 대리석으로 조각되었어요. 자, 우리가 살짝만 보더라도 주름이 굉장히 사실적이죠, 그죠? 그리고 되게 정적이에요. 뭐가 되게 극적인 느낌보다 정적이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타나는 반면에 작가를 볼게요. 자, 바로크 작가의 작품이에요. 어때요? 아까는 피에타상은 되게 정적이고 이런데 이 작품은 역동적이고 여성이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이 연극적이고 나타나려고 하는, 좀 더 자세히 보면 표정이라든지 이런 행동적인 것들이 굉장히 극적이죠. 아까의 피에타상과는 다르게 바로크의 조각상은 바로크의 회화와 비슷하게 역동적이고 과장되고 불규칙적인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선생님이랑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미술을 보았어요. 자, 작성해 볼게요. 자, 어렵지 않고 요약해서 선생님이 써볼게요. 자, 르네상스, 바로크. 자, 르네상스는 해부학, 원근, 명암, 사실적, 인간의 모습들을 조금 더 이상미 있게 비례감을 표현하면서 나타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바로크는 역동적이고 동세가 매우 크고 명암법도 대비가 크고 그리고 과장되고 불규칙적이다. 자, 이러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르네상스와 바로크를 비교했는데 선생님이 이걸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 안 한 게 보이네요. 요거까지만 할게요. 자, 여기에 마지막 줄에
신규 국가는 시민사회가 발전하면서 정무와 풍경화와 같은 장르화가 발전하였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신규 국가는 개신교를 말해요. 그래서 네덜란드 지역인데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모라를 배웠을 때 정모라에서 바니타스 그것들을 장르화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돼요. 우리가 17세기 정모라였기 때문에 바로크의 정모라 그리고 바니타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대가 바로 이 17세기 바로크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풍경화, 정모라 같은 장르화가 발전됐다. 그때 말했죠. 인생무상, 허무함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그림으로서 표현했다. 당시에 재단화가 그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장르화가 유행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르네상스와 바로크를 비교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로코코와 신고전주의, 낭만주의까지 수업을 해볼 거예요.